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한 여러 사건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좀 다양하게 일단 뭐 유형상 그렇게 있고 정도 수위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면에서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생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화했을 때 괴롭힘 제도가 없을 때도 제가 한 100여 건을 했었고요. 19년도 이후에는 뭐 거의 상담으로도 한 달 저희 사무실 운영을 할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상담이 한 달에 횟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건이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법은 2019년에 이제 시작됐고요. 저는 개업을 2017년도 4월 달부터 준비해서 했는데 어느 그 유명한 그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 그 대표가 직원들 한 60명이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영상이 보도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 보여지는 그 사건 외에도 구두에 침을 뱉고 막 핥으라고 했던 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법까지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죠. 현재는 뭐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게 이미 인식 속에 많이 직장 내에 들어와 있고 이제 여러 유형이 있을지 폭언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체적으로 막 업무를 막 차별시킬 수도 있고 막 과중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고 이제 회식 자리 공격적이거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런 근로자분들이 모셔서 상담하는 거 말고 사용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괴롭힘을 신고한 다음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괴롭힘 때문에 내가 일을 좀 못하겠다. 나는 장기 요양을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보통 괴롭힘을 하게 되면 욕설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침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 아니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 PTSD라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적응장애 그 다음에 더 오래되면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단위 기간이 거의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괴롭힘 그 문제에 대해서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다 해결했는데 이거 때문에 또 산재가 들어가면 그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소속이면서 6개월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무급병가도 있는 회사도 있지만 유급병가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 이 보직에 있는 사람이 6개월 제가 어떤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휴직한 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오래 하는 분이 있으면 회사가 인사관리상 어려움을 겪어서 저한테 상담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아서 또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나는 괴롭힘 인정을 받았고 피해자다. 근데 제가 사과도 안 해? 보상도 안 해줘? 나 소송할 거야. 그래서 A, B가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B라는 부하 직원이 A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위자료 기준이 예전에는 몇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 1억씩 되거든요. 그 소송을 또 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회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내지는 그 가해했다고 이제 판단된 부장 내지는 그 상사 입장에서는 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정부 주최 토론회 가서는 좋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처럼 이런 기관에서 노동 전문 기관에서 이거를 일괄 처리를 하자. 안 그러면 노동청으로 가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받죠. 회사에다가 병가 신청 내고 또 회사에다가 괴롭힘 조사 신청 넣죠.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넣죠. 끝나게 되면은 끝나기 전에 산재해가지고 또 들어가죠.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법원에다가 또 이분들을 신고하거나 또 검찰청에다가 고소고발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 이거를 일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희롱 문제, 뭐 직장 내에서의 그런 문제 그리고 괴롭힘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미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만연화되거나 커질수록 근로자 간의 갈등이 되고 이거는 을 간의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허위 괴롭힘 신고 그리고 을질이라고 하는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이게 팀장을 따시키고 평판을 나쁘게 하고 블라인드 같은 데다 올리기도 하고 또 회사를 옮기면서 여러 우리나라 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어떤 회사의 누구에 대한 특정을 막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조차 괴롭힘이죠. 그리고 가장 또 특이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회사랑은 안 맞고 우리 조직이랑 안 맞는다 해서 상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고 너 안 맞으면 다른 진로도 찾아보자 그랬더니 사직을 자기한테 강요했고 괴롭힘이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병가를 쓰면서 뭐 입원을 했거나 막 그 업무상 그런 괴롭힘, 압박으로 인한 괴롭힘이었다. 참 하여튼 독특한 그런 케이스들이 진화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작년부터는 노동부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를 좀 제재를 강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괴롭힘을 판단하는 게 좀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벌된 사례를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절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 좋아졌고요. 어디 카페에 가서 핸드폰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십시오. 10분 있다가 담배 피고 오십시오. 핸드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그에 반면 명예훼손, 뭐 성 관련한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의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전 세계 수위권을 지금 다투는데 형사사건화에서 벌금 나온 것이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거의 100이라고 하면 99개가 이제 그렇게 처벌이 안 되죠. 그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100만 원 이내였습니다. 다른 뭐 명예훼손 같은 것도 또 500만 원 이내였고요. 저희 사무실 연지가 8년 됐는데 노동 관련해서 여러 사건을 해봤는데 괴롭힘 사건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 압도적으로 많은 중에 저로서도 이제 사례군을 하나에 형성할 수가 있고 해결책도 나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벌어지는 괴롭힘 사건은 좀 신종 괴롭힘이 될 것 같다. 예, 특히나 지금 유튜브의 이런 범람의 시대에 여기 검색만 해봐도 이름만 쳐도 온갖 콘텐츠가 다 나오는 이게 아주 아슬아슬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일반인을 타겟으로 내지는 우리 직장 동료, 직장 상사를 대상으로 이런 글들이 돌아다닌다면 이건 좀 큰 문제겠죠. 직장의 괴롭힘 문제도 앞으로는 좀 판단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허위 괴롭힘 그리고 또 신종 괴롭힘으로 을질 이런 것들도 조금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고맙습니다. 갤럭시 AI 중에 서클 투 서치를 소개합니다. 요즘 TV보다는 SNS, 유튜브 같은 채널을 많이 보시죠. 시청을 하다 보면 여행지, 관광지, 식당 등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가보고 싶지만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이나 게시물에 나오는 이미지뿐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AI를 통하면 SNS 게시물에 나온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똑같이 서클 투 서치하면 검색도 할 수 있더라고요.